자, 슈림 로봇의 이 드라마틱한 상승과 추락, 그 미스터리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이 놀라운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무려 플러스 320%.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슈림 로봇이 시장의 스타로 떠올랐죠. 그런데 그 영광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8%나 폭락했고요. 심지어 장 끝나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하락세가 더 거셌습니다. 네, 시장의 총하에서 갑작스러운 붕괴까지. 이 충격적인 반전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들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320%나 치솟던 이 로켓이 왜 갑자기 추락한 걸까? 오늘 저희가 마치 탐정처럼 모든 단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요, 놀랍게도 슈림 로봇 내부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슈림 로봇 혼자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꼭 도미노 같았어요. 로봇주 전체를 뒤흔든 아주 명확한 연쇄 반응이 있었던 거죠. 대장주격인 현대차가 고점을 찍고 흔들리니까 그 여파가 순식간에 섹터 전체로 쫙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시장 전체가 흔들렸는데 왜 유독 슈림 로봇이 가장 심하게 얻어맞았을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곳, 회사 내부에 숨겨진 단서로 이끌게 됩니다. 맞습니다. 시장 충격만으로는 이 정도의 폭락 설명이 안 되거든요. 더 깊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슈림 로봇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결정적인 결함 3가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세계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EQ셀 실패 문제, 그리고 곧 닥쳐올 감사보고서 리스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터트린 150억 원짜리 CB폭탄 하나씩 살펴보죠. 이 패닉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환사채, 그러니까 CB가 뭔지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딱 발행되면 아, 내 지분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바로 이 CB 소식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수년간 묵혀뒀던 오래된 문제들에 불을 확 붙여버린 거죠. 투자자들이 갑자기 그러고 보니 예전에 그 문제 어떻게 됐지? 하면서 EQ셀 인수 실패 같은 과거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EQ셀 문제, 이게 뭐냐면요. 한때는 로봇이랑 배터리 사업으로 시너지를 내겠다고 큰 꿈을 꿨었죠. 근데 현실은 수십억 원 투자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곧 있을 감사에서 이 손실을 다 반영해야 할 거란 공포가 투자자들 사이에 퍼진 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시장 충격과 내부의 취약점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밖에서는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EQ셀 문제라는 재무적 블랙홀과 감사보고서 공포가 있었죠. 이 상황에서 150억 CB 발행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버리니까 이미 금이 가 있던 배가 침몰해버린 겁니다. 폭락의 미스테리는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요, 추가 하락 위험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2월 23일에 CB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부담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거 아니냐 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죠. 실제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이건 로봇 테마의 근본적인 붕괴가 아니라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다. 즉, 로봇 산업 자체의 성장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라 너무 과열됐던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은 것뿐이라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과연 이번 슈림 로봇의 폭락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였을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기 위해 과열된 주식에 꼭 필요했던 고통스러운 조정이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